네, 최인원입니다. EFT와 화건으로 모두가 몰입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몰입에 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몰입에 관해서 보충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때때로 극한 상황이 몰입에 도움이 됩니다. 극한 상황에서 느끼게 되는 극한의 공포, 스트레스가 몰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종종 많거든요. 여기에 해당한 대표적인 예가 익스트림 스포츠입니다. 맨손 암벽 등반. 맨손 암벽 등반은 몰입하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몰입하게 되고, 그 다음에 레이싱. 레이싱도 완전히 몰입하지 않으면 사고 나잖아요. 극한적인 상황이 몰입하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파쿠르라고 건물 막 올라타고 건물과 건물 사이 뛰어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스포츠. 그것도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익스트림 스포츠가 왜 그렇게 인기가 있나? 목숨이 걸려있는 그 극한 상황에서 그걸 하다 보면 몰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익스트림 스포츠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몰입할래? 죽을래? 몰입이 안 되면 죽으니까. 그 몰입할 때의 쾌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몰입감은 마약보다 더 강력한 쾌감을 주기 때문에 여기 한번 맛을 들이면은 빠져나올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익스트림 스포츠가 인기 있는 건데, 실제로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을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다음에 아마 제가 설명드릴 건데, 스티븐 코틀러라고 탐사 기자인데, 이 사람이 설명한 걸 제가 들어보니까, 책하고 강의 들어보니까, 미국의 암벽 등반이라든지 이런 익스트림 스포츠 선수들 상당수가 결손 가정이 아니라 붕괴된 가정 출신이래요. 전혀 삶의 의미도 희망도 행복감도 못 느끼다가 익스트림 스포츠에 빠져들면서 거기서 비로소 살아있는 행복감을 느끼면서 그때부터 익스트림 스포츠에 완전히 전념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안 그랬으면 마약했을 거 아닙니까? 마약이나 범죄로 빠졌을 건데 익스트림 스포츠로 삶의 의미도 찾고 삶의 행복도 찾은 거죠. 또 극한 상황이 몰입에 도움을 주는 경우, 그 외과 의사들은 내 목숨은 아니지만 타인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래서 외과 의사들은 수술하는 게 헤로인 맞는 것만큼 중독성이 있다는 얘기를 종종 합니다. 수술하는 의사들이 자부심도 크고 수술할 때 그 몰입감이 너무 커서 거기서 못 빠져나온 경우, 거기에 아주 중독적으로 빠지고 수술 아니면은 딴 거에는 의미를 못 찾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것도 극한 상황이 몰입에 도움이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거의 대부분 많이 경험하는 건데, 모든 일은 마감 시간이 되면 집중이 잘 됩니다. 벼락치기가 공부가 잘 되는 이유가, 지금 당장 내일 시험 본다 생각하면 엄청나게 몰입이 잘 되죠. 극한 상황이 몰입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다. 그걸 활용하는 게 배수진 같은 거죠. 극한 상황에 자기를 몰아넣고서 성과를 내게 하는 거. 그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겠고, 또 중요한 거,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말년이 불행한 사람들이 제법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에 성공했는데 도박에 빠지거나 바람나서 가정이 붕괴되거나 심지어 자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살한 사람은 누구냐면 미국의 방송 CNN의 설립자가 테드 터너인데, 원래 테드 터너의 아버지가 성공한 사업가였거든요. 성공한 사업가였는데 사업에 성공한 지 얼마 안 지나서 가족들하고 저녁 잘 먹고 2층 올라가서 자기 머리에 권총을 쏴서 자살했어요. 이유도 잘 몰라요. 테드 터너가 그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어 죽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테드 터너는 CNN 만들어서 엄청 성공했는데 자기 아버지처럼 죽지 않기 위해서 인류 평화라는 목표를 세웠거든요. 세계 평화, 인류 평화는 쉽게 달성할 수 없는 거잖아요. 자기는 죽지 않기 위해서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는데, 기부금 상당수를 유엔에 기부하기도 하고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이제 왜 그러냐면 성공해서 더 이상 목표가 사라지면 사실 불행하고 우울해집니다. 성공 자체가 행복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번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는데, 성공을 추구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이렇게 칙센트 미하이 교수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미 성공을 했거나 아니면 지금 하는 일이 재미가 없다, 이런 분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난이도를 올려야 됩니다. 이것도 중요한데,
지금 하는 일이 너무 편하게 느껴지고 만족도가 떨어지면 좀 더 난이도가 높은 일에 도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몰입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가진 능력에 비례해서 이 난이도가 올라가지 않으면 지루해지거든요. 능력이 이렇게 증가하는 만큼 난이도도 이렇게 올라가 줘야지 지속적 몰입이 가능합니다. 요거 중요하고요. 지속적인 몰입을 위해서는 계속 난이도를 올려라. 지루해지면 더 어려운 것에 도전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영어를 잘 하는 편인데 처음에 읽기 위주로 독해 위주로 했었는데 독해는 잘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듣기에 도전해가지고 동영상 계속 보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거 계속 보고 듣고 하고 있고, 그래서 영어에 이제 많이 익숙해져가지고 이제 중국어에 도전하고 있죠. 중국어 하다가 말았었는데 영어가 이제 별로 어렵게 안 느껴져서 이제 중국어에 도전하고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계속 뭔가 어려운 게 있어야지 몰입이 됩니다. 그 외에도 지루하고 만족감이 떨어진다 싶으면 항상 저는 난이도를 올립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제 방송 들으시는 분들도 내가 하는 일이 재미가 없다 그러면 난이도를 올리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도 중요한 건데, 이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나는 도저히 몰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경제적 파산 상태예요. 나는 지금 억울하게 누명 쓰고 교도소에 있어요. 나는 가정이 풍비박산 나가지고 마누라 자식도 다 나를 버리고 혼자 홀몸을 살고 있는데 마음이 편해야지 몰입이 되지 내가 어떻게 몰입이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센트 미아이 교수의 플로에 보면은 이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힘든 상황일수록 더 몰입해라.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일수록 살아남으려면 오히려 몰입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준비해왔는데, 예를 들면 교도소에 갇혔다. 아니면 집이 파산 상태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런 사람일수록 더 몰입해야 된다 이거죠. 미아이 칙센트 미아이 교수 책에 보면은 그런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몰입해서 오히려 그 상황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악조건 속에서도 행복감을 느끼고 극복한 사람들의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제가 조금 준비해 왔는데, 극한 상황에서 몰입해서 살아남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주어진 조건에서 가능한 사소한 것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교도소에 갇혔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그럼 교도소에서 나한테 주어진 자유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집중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번에 몰입의 기쁨을 느끼는 조건, 몰입의 조건과 관련해서 목표 설정이 돼야 된다고 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적합한 목표를 정한다. 세 번째, 저번 시간에 몰입에서 피드백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세 번째, 피드백을 받으면서 성과를 확인한다. 네 번째, 목표에 도달하면 더 높은 목표를 정해서 이상의 과정을 반복한다. 이 네 가지 조건 잘 이해하시고, 실제로 이걸 통해서 몰입해서 극한 상황에 살아남은 사례를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칙센트 미아이 교수 책에 나온 사례인데, 베트남전에서 미군 조종사가 베트남군의 포로가 됐어요. 한 10여 년 정도 갇혔는데 체중이 36kg가 빠질 정도로 엄청나게 고생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한 10년 만에 풀려났는데 나오자마자 한 얘기가, 골프장 없냐? 나 골프 좀 시켜달라. 무슨 나오자마자 골프냐? 뭐 먹는 것도 아니고 가족을 보여달라도 아니고. 그래서 골프장 데려갔더니 골프를 정말 잘 치더래요. 꼬치꼬치 캐물으니까 이 사람 한 얘기가,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상상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골프홀 18홀을 머릿속에 그려놓고 가상현실 게임 하듯이 어떤 클럽으로 처음에 공을 어떤 강도로 어느 정도 날리지 이러면서 계속 시간 남을 때마다 머릿속으로 가상현실 골프 게임을 친 겁니다. 아주 생생하게. 계속 그걸 반복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오니까 실제로 골프도 잘 치게 되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미쳐 죽지도 않고 그걸 이제 견뎌내게 된 거죠. 이게 극한 상황에서 몰입해서 이겨낸 사례로 나와 있고요. 이거 보니까 제 생각난 사례가 있어가지고, 야생초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황대권이라는 분이 쓴 책인데, 이분이 1985년에 학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되어 가지고 13년 2개월 동안 대구, 안동, 대전 등의 교도소에서 갇혀서 지냈습니다. 아마 간첩 누명을 쓴 것 같은데 13년 2개월을 교도소에 지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주로 대부분의 사람은 미치겠죠. 이분은 오히려 이걸 잘 극복했어요. 이분도 어떻게 이렇게 극복을 잘했지 하고 제가 쫙 봤는데 그 비결이 바로 몰입이었어요. 이분은 어떻게 몰입했냐면은 교도소에 있으니까 하루는 창문에 야생화가 하나 쫙 피는 걸 봤대요. 그걸 보면서 야생화에 대한 호기심이 생긴 겁니다. 안동교도에서 7년 있었는데 거기서는 운동장 한 구석에 야생초 화단까지 만들고 거기 자라는 거 쭉 보면서 이 관찰도 하고 심지어는 그걸 가지고 식물 일지도 기록해가지고 그리고 관찰 기록도 쓰고 뭐 이걸 13년 동안 한 거예요. 교도소 안에서는 뭐 자기 쓴 걸 가지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자라는 거 보면서 그림 그리고 관찰한 거 쓰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편지로 자기 가족에 보냈겠죠. 그걸 모아서 나중에 책으로 만든데 그 책 제목이 야생초 편지예요. 글과 그림이 같이 있는 책인데 이 베스트셀러도 되고 꽤 유명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제가 딱 느낀 게 와, 이분이 바로 몰입의 대표적인 사례다. 이분이 이거 안 하셨으면 거기서 얼마나 비참하게 힘들게 죽었겠습니까? 극한 상황일수록 내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일수록 오히려 더 몰입해야 한다. 이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을 쓴 빅터 프랭클인데요. 이 사람은 아는 분 많을 겁니다. 이분은 뭐 젊은 나이에 나치 수용소에 잡혀가서 자기 가족도 엄마, 아버지, 여동생, 자기 아내까지 다 죽고 자기 혼자 살아남았는데 빅터 프랭클도 처음에는 내가 여기서 살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정신과 의사였거든요. 인간의 정신이란 건 이런 수용소라는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다움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인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신경정신과 의사의 호기심이 발동합니다. 탐구심이 발동합니다. 그래서 난 살아야 되겠다. 매일매일 인간을 관찰하게 됩니다. 결국 몰입이 된 거죠. 마치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보듯이 물론 자기도 고생을 하지만 그걸 쭉 관찰하고 생각하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나중에 그걸 책으로 써내거든요. 그게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인데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되죠. 몇 천만 부 팔렸을 겁니다. 그게. 저도 되게 감명 깊게 읽었는데 이것도 바로 몰입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분들이 이런 극한 상황에서 몰입하지 않았더라면 일찍 죽거나 일찍 미쳤겠죠. 그런데 몰입한 덕분에 오히려 그걸 승화해서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에는 삶의 의미를 찾아서라는 책도 내고 로고세라피라고 하는데 자신의 이런 경험으로 치료법도 만들었어요. 이런 로고세라피도 만들어냈죠. 뭐 황대건 같은 분도 생태활동도 하고 농사도 짓고 하시더라고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오히려 몰입을 통해서 극한의 악조건을 완전히 뒤집어서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는 상황으로 만들었는데 빅터 프랭클 같은 경우는 그 제자가 강의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빅터 프랭클의 가장 중요한 요지는 삶의 의미거든요. 의미가 있는 경험이라면 모든 것은 헛되지 않다. 의미가 있으면 사람은 어떤 악조건에서도 살아남는다. 이게 빅터 프랭클의 주장인데 그래서 그 제자가 빅터 프랭클한테 한번 물어봤대요. 그렇게 의미가 중요하다면 선생님한테 제일 중요한 의미를 느끼게 한 게 유태인 수용소인데 만약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내가 수용소를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선택할 수 있다면 이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빅터 프랭클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당연히 나는 그 상황을 다시 돌아가서 선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나는 유태인 수용소를 선택하겠다. 그 얘기를 하는데 되게 감동적이더라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